2005년 4월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 프로비던스. 당시 이곳에 살던 28세 남성 에스테반 카르피오는 평소에 잦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 여러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이 시기 그의 주변인들과 여자친구는 유난히 그의 증세가 심해짐을 느끼고 있었다. 거기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미 수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적이 있었는데, 그러던 4월 16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운전을 하던 카르피오는 길을 걷고 있는 85세 여성 메들린 가타를 발견한 뒤 순간 범행을 결심한다. 노인에게서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카르피오는 서서히 차를 멈춰 세웠고 모자와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뒤 차에서 내려 메들린에게 다가갔는데, 이때 메들린은 그가 범죄자임을 단번에 알아채 비명을 지른다. 이에 놀란 카르피오는 들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노인의 등을 가격하였고, 노인이 바닥에 쓰러지자 즉시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그의 차량은 곧 경찰에 수배된다. 이 사실을 알리 없던 카르피오는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머물던 중 차량을 추적해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곧장 경찰서로 연행된다. 4월 17일 프로비던스 경찰본부 3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된 그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앞서 노인을 공격한 혐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형사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가짜로 이야기하였지만 이미 형사들이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카르피오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형사 중 한 명이 조사실을 나와 물을 가지러 갔는데, 잠시 후 그가 다시 조사실로 돌아왔을 때 안에서는 고함을 치는 소리와 함께 의자 따위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문은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잠겨 있었다. 순식간에 조사실 앞에는 여러 경찰관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비상열쇠를 가져와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몇 발의 총성이 들리더니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이후 아무런 소리도 없이 잠잠해졌다. 밖에 있던 형사들은 방 안에 있던 두 사람과 몇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응답이 없었고, 이에 그들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들이 막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총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55세의 알렌 형사뿐이었다. 그리고 깨진 창문 아래에는 알렌의 빈 권총이 떨어져 있었는데, 잠시 후 건물 밖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카르피오가 3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찰들은 즉시 그를 추격하기 시작한다. 이후 경찰서를 빠져나온 카르피오는 친구에게 부탁해 택시를 불러 뉴욕으로 도주하려 했는데, 이때 앞서 경찰서에서의 총격 사건을 인지하고 있던 택시기사는 $500를 주겠다며 뉴욕으로 가자는 손님의 이상함을 느꼈고, 이에 그는 몰래 경찰을 대동한 채 카르피오를 태우러 간다. 잠시 후 약속된 장소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카르피오 앞에 차를 세웠고 그는 잠시 동안 택시기사를 쳐다보며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경찰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눈치챈 카르피오는 빠르게 도망을 쳤지만 얼마 가지 못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붙잡힌다. 그 사이 총을 맞고 쓰러졌던 알렌 형사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체포된 카르피오는 알렌 형사가 악한 기운에게 지배당해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여 본인이 먼저 그를 공격했다면서도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사들은 그가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며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지만, 주정부는 또 다른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결국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재판장으로 들어온 카르피오의 모습은 흰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얼굴이 굉장히 부어있어 그의 가족들은 경찰의 폭행을 의심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3층에서 뛰어내릴 때 생긴 부상으로 앞서 체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그의 얼굴을 3번 가격한 것이 확인되었지만 FBI의 조사 결과 그것은 정당한 체포 과정으로 판단되었고, 그의 흰 가면은 카르피오의 돌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카르피오는 알렌 형사에게 총격을 가하던 날 본인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알렌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눈물을 보였고, 그의 변호인은 카르피오의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감형을 요청하였지만 추후 이것은 모두 카르피오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오면서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는다. 이로 인해 징역 20년에 더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카르피오는 이후에도 2차례 항소를 하였지만 전부 기각되어 평생을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2022년 2월 영국의 도시 루턴에 살던 33세 남성 사울 머레이는 총기 소지와 폭행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뒤 풀려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조금은 이른 나이에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조금씩 사회에 적응하기 시작해 미장일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값비싼 명품을 좋아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종종 제품 사진을 올리곤 했다. 그가 업로드한 사진 속 제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롤렉스 시계였는데, 특히 두 점의 시계 중 하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데이토나라는 모델로,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사진으로 인해 자신이 범행의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던 2022년 2월, 평소 사울의 인스타그램을 유심히 봐오던 35세 여성 딜런은 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금씩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롤렉스 시계를 훔칠 방법을 계획한다. 2월 26일, 마침내 사울과 만남을 갖게 된 이날, 딜런은 21세의 테미다요라는 여성과 함께 사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들이 사울의 집에 도착해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 집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곧장 사울의 방으로 가 그곳에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곧 술을 마시며 점점 취기가 오르자 예정대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 딜런과 테미다요는 이전에도 남자를 유혹한 뒤 남성이 잠에 들면 고가의 물건을 훔친 적이 많았고, 딜런은 사기 혐의로 수차례 경찰에 체포된 이력이 있었다. 두 여성은 사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의 술잔에 GHB라는 액체를 섞어 넣었는데, 이는 클럽과 같은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던 약물이자 일종의 신경억제제로, 이것을 마신 사울은 곧 자신도 모르게 잠에 든다. 그가 잠에 들자 딜런은 즉시 현관문으로 가 문이 닫히지 않도록 빗자루로 막아두었고, 잠시 후 집 밖으로 나온 테미다요는 핸드폰 불빛을 이용해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낸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집 앞 CCTV에는 테미다요와 함께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이 나타났고, 그들은 외투로 전신을 가린 채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CCTV 화면에는 딜런과 테미다요가 급히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어서 두 명의 남성 또한 급히 집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한 남성의 손에는 흉기로 보이는 물건이 들려 있었는데, 잠시 후 알몸 상태로 화면에 등장한 사울은 어딘가 불편한 자세로 걸으며 현관문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문을 연 채로 한참 동안 허리를 숙이고 있던 그는 갑자기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다음날 주변 이웃들에게 발견된 사울은 곧장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에 그는 이미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아무런 응급처치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사울의 집에 도착한 경찰은 집안 곳곳에서 다수의 혈흔을 발견하였고, 부검 결과 사울은 허벅지에 동맥에 깊은 상처를 입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후 경찰은 사울의 휴대폰과 집안에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사울의 전화 기록을 살피던 경찰은 그가 최근에 한 여성과 수차례 연락한 것을 발견하였고, 여성의 신원을 조회한 결과 이미 다수의 범죄 기록이 있는 데다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여성의 얼굴과 집안에 설치되어 있던 카메라 속 여성의 모습이 동일함이 확인되자 곧장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한다. 체포 당시 그녀는 사울을 아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가 누군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웃는 모습을 보이며 사건과 관련 없는 척 행동을 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집에 있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더니 한동안 집에 가지 못한다며 거짓말로 안심을 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또 다른 공범 여성인 테미다요 또한 경찰에 붙잡힌 뒤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했지만, 영상 증거를 보고는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이미 몇 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이 밝혀진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머지 두 남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에 경찰은 사울의 집 인근의 모든 CCTV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범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을 찾아내는데 성공한다. 차량을 추적한 결과 해당 차량은 세 번째 용의자인 브라운이 운전하던 것으로, 그 또한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한 뒤 신문하였는데, 이때 한 CCTV를 통해 그가 사건 다음날 이른 아침에 차를 세차한 것과 피가 묻은 신발을 버린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통화 기록을 통해 마지막 네 번째 용의자 아피아를 찾아냈고, 이후 사울의 집에서 그가 입고 있던 외투와 사건 발생 전 한 CCTV에 찍힌 그의 의상이 유사함을 확인한다. 그가 착용한 외투는 우리 돈 200만 원이 넘는 몽클레어의 제품으로, 당시 해당 외투는 영국에서 69벌만이 판매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매자를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이를 통해 사건 현장에 있던 네 번째 용의자가 아피아라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사울의 집 CCTV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아피아는 자신이 주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것을 인정하였는데, 앞서 여성들은 사울의 술잔에 약물을 섞었음에도
그가 완전히 정신을 잃지 않자 밖에서 기다리던 두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남성들이 집에 들어와 시계를 훔치고 있을 때 사울이 깨어나 반항하자 의도치 않게 다리를 공격했다고 진술한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네 사람 중 테미다이와 딜런은 각각 7년과 10년, 그리고 브라운은 1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주도적으로 해를 가한 아피아는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사건 이후 범행의 시발점이 된 사울의 롤렉스 시계 2점은 모두 가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